나마스테 비움요가 살롱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요가 영상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서 임산부 요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가 선생님이시라면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임산부 회원님을 만나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지도해드려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 임산부 요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와 함께 임산부 요가에 대해 알아가면서 수업 중에 만나는 임산부 회원들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목차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임산부 요가의 이해와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셔도 임산부 요가를 일반 수업과 차별성 있게 구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가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임산부 요가는 이런 요가의 기본 원리들을 임산부들에게 맞추어서 적용한 걸로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맞추어 스트레칭이나 호흡, 명상 수련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이 임산부 요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임산부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반 요가와 차별을 두고 티칭하셔야 한다는 것과 임산부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수련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임산부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수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산부 요가의 시작과 종료 시기는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임산부 요가는 16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16주 이전은 장기 형성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래서 피곤하고 많이 졸려들 하세요. 그리고 입덧이라는 걸 하거든요. 대부분의 임산부 분들의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가를 함께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초기에는 또 외형적인 변화는 없지만 이 태반이라는 새로운 장기가 생기면서 몸에 큰 변화들이 생겨요. 이 태반이 안정되는 시기인 대개 임신 중기 16주가 건강한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초기에도 저하고 함께 요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는 그렇게 문의가 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인터뷰를 통해서 임신 전부터 얼마나 오래 요가를 해오셨는지 또는 다른 운동을 해오셨는지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 돼요. 다만 특이사항이 있으실 때엔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개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초기에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아이를 잃게 되는 경우도 간간이 있거든요. 산모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극초기에는 안정을 취하시길 권해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임신을 확인한 6주부터도 꾸준히 수련을 했고 무탈의 출산까지 했어요.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몸을 잘 살피셔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먼저 답을 드리면 출산 전까지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막달이 되면 몸이 무겁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쉽지도 않고 아기가 나올까봐 외출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순산을 위해서라면 막달에는 더 많이 움직이셔야 한답니다. 제왕절개 날 잡으시는 분들은 수술 날짜 전에 아기가 나올까봐 움직임을 자제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실 텐데요. 정말 회복을 위해서라도 움직임을 멈추시면 안 돼요. 저도 출산 전날까지 수업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축해둔 체력은 출산 후에 육아를 하실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되세요. 임신하고 체력을 키워두는 건 순산과 육아에 필수예요. 그래서 꼭꼭
출산 전까지 함께 요가해 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임산부 요가를 이끌어 나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세적인 것 말고요. 일단 산모님께서 그룹 수업이 어려운 컨디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산의 경험이 있다든지 전치 태반이라든지 태반 조기 박리, 조기 자궁 수축, 양수 과다나 과소, 비정상적인 자궁 두께, 자궁 경부 길이의 변화, 자궁 경관 무력증 등의 상태.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산모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요가를 잠시 쉬라고 했다라든지 얘기를 듣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떠한 특별한 컨디션이 있을 때는 산모님에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를 꼭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가와 컨디션의 이제 이슈 관계가 있는데 이 요가가 원인이 되어서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 유전이나 개인 컨디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모님들의 이슈가 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를 들자면 저도 임신하기 전에는 임신하면 몸이 어떻게 불편한지 잘 모르다 보니까 산모님께서 오셔서 여기가 불편하다, 저기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혹시나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해서 무리가 됐나? 뭐 이런 생각들로 또는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는 또는 정보가 없어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업을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없고요. 함께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모님들의 어떠한 컨디션의 이슈가 오로지 나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대신에 더 책임감 있게 임산부 요가에 대한 정보나 임산부들의 뭐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면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임산부는 아무래도 일반인들과 이제 컨디션이 조금 다르고 사람마다의 또 컨디션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주의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안내해 드릴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산모님들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 해요. 우선 해부학적인 변화로는 자궁의 변화가 생기겠죠. 작은 서양배 모양에서 시작해서 복부 전체로 확장이 되는데 골반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부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36주, 7주 정도가 되면 명치 위까지 최고 높이, 최고 크기로 올라오게 되고 그 이후 막달이 되면 아래쪽으로 하강하기 시작해요. 근육의 변화도 생기는데 자궁근은 임신 동안 두꺼워지고 자궁벽은 확장하면서 얇아져요. 그리고 골반의 변화가 생기겠죠. 골반의 가장 아래쪽에 깔려있는 골반 저근은 임신 동안 늘어나고 약해질 거고 그래서 출산 후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관절도 이완되는데 이건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골반 관절이 이완되고 유연해져요. 그래야지 아이가 자라는 공간이 커질 수도 있고 출산할 때 유리해지니까요. 역시나 골반이 확장되니까 치골 결합도 확장되어서 이 출산할 때 태아의 통과를 용이하기 위해서 확장되거든요. 결합이 약간 느슨해진다는 얘기겠죠. 가슴의 변화도 생겨요. 임신 초기부터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고요.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수유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때 유두 주위에 몽고메리 결절이 나타나는데 그건 유두를 보호하고 수유를 할 때 윤활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산모님들이 임신하셔서 몸에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불편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아무래도 산모님께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선생님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복부 변화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아기가 커지면은 복부 위까지 올라오게 되니까요. 거기 위치하고 있는 복직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콜릿 복근이라고 하는 거요. 그 복직근이 분리가 되는데 배가 커지면서 그렇게 분리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출산 후에 뭐 산후요가를 한다거나 할 때도 복직근 이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죠. 복부 피부가 막 늘어나면서 임신선 이렇게 살이 터지는 거예요. 스트레치 마크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생리학적으로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심혈관계에 변화가 생겨요. 혈액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임신 동안에는 혈액량이 30%에서 50%까지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와 용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해야 하니까 심박수가 또 증가하게 되고요. 초기에는 혈압이 좀 낮아졌다가 후반기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혈액량이 많다 보니까 약간 혈액이 묽어져서 저혈압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요. 호흡기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우선 폐활량이 증가가 되겠죠. 호흡수가 증가하고 폐활량이 증가해서 태아에게 역시나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임신 동안 자궁이 이렇게 위 복부까지 올라오면서 횡격막을 밀어 올리면 호흡 패턴의 변화도 생기게 되고요. 소화기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소화 능력이 많이 저하하게 돼요. 호르몬이 많이 이제 뭐 생기게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증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소화기계의 운동성이 저하되어서 변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궁이 위를 압박하면서 위산 역류가 빈번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분비계의 변화가 많이 크겠죠.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릴렉신 등의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태아를 발달을 돕기 위해서 증가하게 되거든요.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중기에는 임당 검사라고 보통 산모님들이 덜덜 떠는 이런 검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임신 중기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20주에서 25주, 6주 사이에 임당 검사를 많이 합니다. 비뇨기계에도 변화가 생겨요. 신장 기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혈류량이 막 증가하면서 대사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신장 기능도 증가하게 되고 또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 앞쪽에 방광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자궁이 방광을 올라타고 있는 모양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게 돼서 빈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들은 화장실을 자주자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호르몬들이 좀 많이 주요하게 생성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에스트로겐은 이제 자궁이나 유방을 성장하게 하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점액 분비를 증가시키게 해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을 유지하게 하고 자궁근이 수축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계까지 이완하게 되어서 좀 소화 그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골반 관절이나 인대를 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자궁 경부를 이렇게 연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호르몬 때문에 다른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도 조금 유연하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실 때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앞으로는 근골격계의 이제 변화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우선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체중 증가와 자세 변화예요. 체중이 임신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1kg에서 16kg 정도 체중이 증가를 하는데요.
임신 전에 조금 체중이 과체중이신 분들은 8kg 정도를 권장하고 저체중이셨던 분들은 16kg 이렇게도 권장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12kg 정도 이렇게 찌게 됩니다. 산모님들은 이 임신 기간 중에 살찌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렇게 이 기간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마음껏 먹나 하고 의식하지 않고 막 살이 찌는 걸 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도 없고 너무 아기가 필요한 거는 사실 엄마가 먹는 것에서 1.2배 정도면 충분한데 그 이상 가게 되면 출산 후에 아기 무게 빠지고 양수 무게 빠지고 뭐 붓기 빠지고 난 다음에 되게 충격적으로 몸무게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몸무게를 좀 빼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이 평균 체중 증가량을 조금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또는 그냥 그저 그 평균 체중만 늘어도 산모님의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평균 체중 이상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해 주시되 혹시나 초기에 먹덧이 왔다. 또는 그 후에 출산 후에 너무 살이 찔까봐 두렵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긴장하지는 마시고 아기랑 엄마랑 충분히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드시면서 즐길 수 있는 임신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체중 증가가 또 자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체중 자체가 증가하는 거랑 그리고 복부가 이렇게 앞으로 커지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산모님들 부터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자세니까 허리를 꺾는 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데 그 전만이 각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그 관절, 후관절에 압박이 많이 되면서 통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많이 변하게 되죠. 아기가 커질수록 체중도 많이 나가게 되고 골반이 커지게 되면서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이렇게 걷게 돼요. 그래서 계단 같은 걸 걸어도 뒤뚱뒤뚱 빨리 걷지도 못하고 그런 특유한 걸음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적인 변화에서 이 호르몬 변화가 이 근골격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임신 중에 인대와 관절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골반이 확장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동시에 관절의 안정성을 많이 감소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관절과 인대를 느슨하게 만들고 근육 이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근골격계 변화에 기여를 하게 돼요. 골반의 변화가 생기는데 임신 중에 골반은 아무래도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잖아요. 이는 주로 릴렉신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서 골반이 확장이 되고 또 골반 저근은 이 증가된 체중이랑 태아의 압력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는 출산 후에 요실금 문제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척추와 허리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추 전만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중도 증가되고 자세 변화로 인해서 전만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허리 통증을 많이 유발하기도 해요. 이 허리가 그 요추 전만이 증가하게 되면 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흉추 후만이 증가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슴도 이렇게 많이 커지니까 흉추 후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지의 변화가 정말 많이 생겨요. 다리 부종을 진짜 많이 겪으시는데 혈액량도 증가가 되고 또 정맥이 많이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다리 부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아래로 나가고 올라오는 대정맥이 많이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대퇴 서해부 쪽으로도 많이 막힘이 생기고 그래서 다리 부종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근육에 피로도 많이 생기는데 요거는 체중 증가 때문에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 근육에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돼서 피로와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하지 정맥의 압력 때문에 정맥류가 발생이 되기도 해요. 임신 중에 아주 많이 변화를 겪는 주요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러한 변화들을 잘 알고 계시면 어떻게 예방할 건지, 어떤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통증들을 경감시켜 줄 건지, 또는 어떤 근육들을 조금 더 운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더라도 계속해서 새겨 들으시면서, 아, 임산부 요가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근육들이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부 근육이 진짜 많이 바뀌죠. 눈으로 보이는 것도 배가 많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복직근 이개가 생길 수 있는데, 복부 근육이 태아의 성장에 따라서 많이 커지면서 복직근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리고 기능이 저하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복부 근육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허리와 골반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어요. 골반 적은, 요거는 이제 골반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있는 바닥 근육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증가된 체중이나 태아가 계속 아래쪽으로 누르게 되니까 이 압력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요. 이 기능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려고 하면 케겔 운동 같은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을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 케겔 운동이 산 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산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태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체중 증가라든지 자세 변화 때문에 많이 부담을 받거든요. 어떤 엉덩이 근육은 약화될 수도 있고 골반 안정성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허리 근육은 이제 요추 전만 때문에 허리 근육이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 통증을 좀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리 근육도 부종이나 경련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막달되면 엄청나게 많이, 거의 대부분은 다리 이렇게 쥐나는 거지, 자다가 다리가 근육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다가 깨기도 하고 막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종이라든지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체중 증가 때문에 이 하체 근육들이 많이 피로를 느끼게 하니까 그런 피로감을 풀 수 있는 자세들로 수업을 구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변화에 따른 조금 대표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근골격계 변화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요가 자세예요. 소고양이 자세가 있는데 아무래도 척추를 유연하게 하고 허리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줘요. 이 자세는 골반을 앞 뒤로 기울이면서 아기의 포지션을 좋게 해주거든요. 이거는 아기가 커 나갈 때도 아기의 컨디션도 좋게 해주고 출산할 때 유리한 이제 아기의 이 방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나비 자세. 이 자세는 임산부 요가의 대표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골반 저근을 스트레칭 해주기도 하고 골반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주기도 하고요. 벽 스쿼트는 그냥 벽 없이 그냥 스쿼트 할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시니까 벽이 이렇게 기댄 상태로 월 스쿼트 하시면 골반 저근과 다리 근육도 강화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엉덩이 근육도 강화가 많이 돼요. 옆으로 누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로 눕게 되면 조직이 눌리기도 하고 아마 당장 누우실 때 어지럽다거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속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신데 복부의 부담도 줄이게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예요. 이때 꼭 다리 아래 베개 같은 거 높이가 있는 것들을 받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자세, 임신하고 나면 다리 부종이 진짜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하지에 진짜 피로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부종도 완화하고 혈액순환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근데 옆으로 눕지 않고 바로 눕기 때문에
이 만삭이 되면 바로 누워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만삭이 되셨을 때는 바로 눕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자세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다리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엄청 길게 15분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면 괜찮고 본인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다리 올리기 하셨을 때에도 내가 불편함이 느껴져 이런 것이 없다면 아기에게도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정서적인 변화를 진짜 많이 겪으시는데요. 임산부들은 이 신체적인 변화도 아주 많이 크지만 정서적인 변화를 진짜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 일단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주 기분 변화와 감정이 불안정해요.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또는 HCG 같은 등 여러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초래하냐면 이 기분을 계속해서 변화하게 만들어요. 갑작스럽게 우울하다거나 또는 불안하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또는 막 너무 기분이 좋다거나 이런 식의 이 기분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막 나타나기도 하고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이 감정이 아주 불안정하다는 게 많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임산부 분들이 계신 분들은 특히나 남편분들이 우리 와이프가 임신하고 약간 이상해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이런 불안정한 감정의 불안정 때문에 이제 산모님들께서 선생님께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상담 고민을 털어놓겠죠. 그럴 때 그거 되게 당연한 거다. 이거는 뭐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면 조금 편안하실 거예요.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출산이랑 육아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 아주 큰 변화잖아요. 기대가 있기도 하고 불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겪어보지 못해서 출산할 때 너무 아프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거. 출산 후에 내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불안감들,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이 경산모 분들 있잖아요. 첫째 한번 낳아보신 분들도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출산의 고통이나 과정에 대한 걸 이미 한번 겪어봤으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 고통이라서 더 많이 두려워하고 이 고통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너무 출산은 힘든 거예요, 육아는 힘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크게 만드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 뭐 통증은 있고 힘이 들진 않지만 행복감이 더 크다. 그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큰 행복이 찾아올 거니까 같이 이겨내보자. 뭐 이렇게 조금 위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육아에 대한 걱정 많이 생기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없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나 라는 것들에 고민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신체 변화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이 생겨요. 임신 중에는 신체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산모가 이제 뭐 살이 찐다든지 이게 출산 후에 빠지긴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산모 자신의 그 자아상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 급격한 체중 증가나 외모 변화는 아주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통증도 생기고. 그러한 불편과 통증들이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이제 역할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에도 변화를 가지고 와요. 아무래도 임신과 함께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또는 대부분 임신하고 나면 또는 아이 출산 후에 또는 결혼한 친구 안 친구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뭐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파트너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남편이 되겠죠. 이런 분들과 관계의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남편이 많이 지원을 해준다. 와이프가 이제 임신했는데 이게 먹고 싶어, 저게 먹고 싶어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렇구나, 아기가 먹고 싶구나 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디가 불편하다 이런 걸 남자들은 겪어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주니까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 중에 정서적인 변화를 겪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요가죠. 또는 명상이고요. 임신 중에 이제 요가를 하시게 되면 몸이나 마음의 긴장을 많이 풀어주게 되죠. 그렇게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요. 특히나 심호흡이라든지 이완 자세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정기적으로 또 명상을 하게끔 도와드리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데 주의 깊게 호흡을 관찰한다거나 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방법이 유용해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아기랑 함께 호흡을 나눈다거나 엄마의 호흡이 아가의 호흡이 돼서 조금 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게 하고 연결되게끔 해주셔서 조금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파트너와 소통이 잘 되게끔 한다든지 또는 주변 가까운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지지를 받는 거죠. 이 파트너라고 하면 예비 아빠, 그러니까 남편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의 감정을 좀 공유하고 같이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라는 걸 해볼 일이 전혀 없잖아요. 뭐 둘째가 되어도 뭐 첫째를 키우는 거 육아 과정에는 참여해봤겠지만 임신을 하면 어떠한 신체적인 변화 그로 인한 불편감, 통증 같은 거 모르실 거고 또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도 겪어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100%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공감할 수 있게끔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시면 좋고 저희 이제 요가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부 태교 요가를 원데이 클래스로 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남편분과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시게 되면 아빠가 조금이라도 엄마의 상태를 대신 경험할 수 있게끔 임산부들 이렇게 하는 가슴하고 뭐 배가 나와 있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을 입으면 좀 무겁고 불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착용을 하게끔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풍선 같은 거 불어서 배 안에 집어넣게 되면 무게감 같은 건 없지만 어쨌든 그 부피감이라든지도 있고 그 풍선을 터뜨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 애를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 사모님들의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감정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정보를 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고 아 그래서 우리 이 와이프가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어떻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모님들이 아 나는 지금 이제 우리 예비 아빠에게 아주 지지를 많이 받고 있구나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아주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부부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든지 또는
함께 명상을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리게끔 해드리는 거,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족과 친구 지원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임신하고 출산해봤던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뭐 정보들도 많이 얻고 그게 좀 독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 아, 그거 정상이야. 임신하면 원래 그래. 그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막 형성해 주면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우울증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정서적 변화가 너무 심하다거나 그럴 때는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산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어떤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 되게 커 보인다, 그걸 감당해내기 힘들어 하신다 하면 조심스럽게, 근데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라고 알려드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신체적인 정서적인 상태를 꼭 체크를 받으시고 필요한 조언을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관리를 하시는 거겠죠? 충분히 휴식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잠도 잘 자고 휴식 충분히 하면서 본인의 몸, 마음도 아기만 돌보지 말고 본인의 몸, 마음도 충분히 돌보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건강한 식습관 지키도록 하시고 적절한 운동, 역시는 이제 가벼운 산책, 걷기가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요가, 명상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걸 통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 요가를 어떻게 산모님들에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를 보면 일단 임산부 요가는 임신 중에 신체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호흡도 그렇고 또는 이완하는 방법도 그렇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꼭 임산부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또는 그 외 근골격계적 그리고 뭐 정서적인 변화를 꼭 이해하셔야지만 임산부 요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또는 안전한 임신 기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시니까요. 꼭 깊이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가가 주는 다양한 이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호흡하고 이완법을 적용을 해봤을 때 이 기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게 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심혈관계나 호흡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근력 강화나 유연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적절하게 쓰는 요가 동작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특히 골반 저근이라든지 또는 척추 주변 근육, 하체 근육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서 근력이라든지 유연성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균형 유지와 자세 교정 같은 것들도 당연히 따라가게 돼요. 신체 균형을 유지하게 하기도 하고 임신을 하면서 자세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통증이 당연히 잡힐 거고 전반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게 되죠. 그리고 혈액순환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면 많이 겪으시는 부종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요. 당연히 너무나도 태아에게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서 태아가 자라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정신적인 안정 부분, 명상이라든지 호흡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또 도움을 받게 되고 이건 또 호르몬 균형이랑 정서적인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임신 중에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또는 뭐 정서적인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를 통해서 임산부 요가의 이점이나 장점 같은 것들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